자, 여기는 우리 집 화장실이에요. 겨울에는 낚시방에서 세트 밑밥을 사도 그릴이 잘 안 녹고 낚시 쓰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릴이 안 녹아서 그거 녹고 나면 너무 질퍽해지고 낚시 끝날 때쯤 되면은 딱 알맞게 이렇게 녹여져 있어서 겨울철에는 저는 밑밥을 미리 준비해요. 특히 그릴이 좀 냄새는 나지만 밑밥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크릴을 이렇게 다 녹이고 그 다음에 암맥도 좀 부풀리게 물기가 좀 먹을 수 있게 녹인 다음 내가 밑밥 배합 방법은 똑같아요. 크릴 한 장 반에 암맥 2봉지 넣었어요. 암맥 2봉지에 밑밥은 한 봉지 이렇게 배합을 했습니다. 오늘은 물때가 사리때가 아니고 조금 죽는 물때라서 크릴 배합을 2장을 넣었어요. 크릴 2장에 암맥 2개, 파우더 한 봉지 그렇게 배합해서 미리 배합을 해갑니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점도가 맞게 딱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좀 겨울에는 좀 귀찮지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크릴이 바깥 날씨에도 크릴이 녹는 기온이 아니에요. 점심때 돼가지고 오후 되면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서 조금 녹긴 녹지만 서서히 녹기 때문에 낚시 끝날 때까지 크릴 덩어리가 지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트 밑밥 경우 같으면 하루 전에 미리 좀 번거롭지만 겨울철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루 전에 미리 사놓던가 안 그러면 집에서 갤 것 같으면 가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배합을 해 놓습니다. 그 전날도 좋고요. 저는 황금비올 많이 써요. 겨울에 다른 계절도 많이 쓰지만 요즘 들어 황금비올 요게 뭉침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황금비올 색깔이 다른 집어제에 비하면은 색깔 자체가 약간 밝아요. 집어제 색깔 자체가 이만해도 미끼하고 밑밥, 암맥 특히 암맥도 잘 먹는 이유가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암맥밖에 없겠지만 또 흰색이라서 흰색 노란색 계통이 바닷가 이렇게 어두운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는 감성돔 눈에는 제일 잘 띄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도 웬만하면은 덩어리지어 노란색이나 흰색이 내려가면은 신선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안 좋지는 않을 거예요. 득이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네, 한번 써보니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더 어복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더 낫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조류가 살이 때쯤 좀 빠를 때는 집어제 양을 평소보다 조금 더 느려져요. 보통 세트는 3개, 1개, 2개 이렇게 많이 팔거든요. 그 3개 크릴 석장에 파우더 한 장은 좀 물러요. 그때는 조금 때나 물이 안 갈 때는 가능한데 살이 때는 저는 한 크릴 한 장에서 한 장 반에 집어제 한 봉 이 정도 배합을 해줘야지 좀 바닥권으로 공략이 좀 용이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점도가 중요해요. 이게 사용하실 때 잘 뭉쳐지고 잘 날아갈 수 있게 쉽게 풀어지지 않게
암만 집어질 양이 많더라도 해수를 잘못 많이 첨가되면 물러가지고 더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이역 효과니까 이렇게 점도가 딱 날아갈 때 딱 동그랗게 주걱으로 하시면 동그랗게 이렇게 안 흩어지고 그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제일 좋아요. 날아갈 때 정상적으로 캐스팅했는데 퍽 퍼진다. 그때는 공략하기가 힘들어. 전갱이 합공치 이렇게 수면 위에 좀 떠있는 어종들을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는 해야 되는데, 감성돔은 바닥권에, 특히 겨울철에는 거의 더 바닥층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도 조절이 아주 무겁게 좀 단단하게 해가지고 좀 잘 해주는 게 좋아요. 밑밥이 참 감성돔 낚시, 흘림 낚시, 카고 낚시도 마찬가지고 밑밥 배합이 낚시의 절반 이상은 차지한다고 봅니다. 저는 밑밥을 어떻게 치느냐, 배합이 어떻게 하느냐, 밑밥 전반적으로 밑밥을 개는 것부터 투척하는 것까지, 그 위치까지, 그게 낚시의 절반 이상은 차지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미될 게 기술인데, 일단은 암만 기술이 좋아도 밑밥 치는 거를, 밑밥 이제 운용술이 잘 못되면은 채비 운영 암만 낚시 잘해도 엉뚱한 동떨어지는 낚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어울려져야 돼요. 이게 낚시라는 자체가. 그래서 어렵죠. 이게 낚시를 한번 오래 해도 밑밥 운용술이 어려워요. 조류상이 많이 바뀌고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가서 어느 정도 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밑밥이 수면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 어디쯤에 깔아앉겠다, 바닥쯤에 쌓여 있겠다, 가상으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하는 낚시라서 확신이 안 쓰고 이러면은 낚시하기가 힘들고 확신 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리고 고기가 한두 마리 어디서 뭐 집어가 된다 하면은 저쪽에서 고기가 밑밥이 이쪽으로 계속 쳤는데 저쪽 근방에서 고기가 계속 저 지점에서 히트가 된다. 그러면 저까지는 바닥권까지 저까지 흘러가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오래 낚시하면 그런 거를 경험으로서 좀 알 수 있죠. 낚시는 많이 해봐야 됩니다. 결론은 많이 해보고 많이 잡아봐야. 한두 번 가서 운 좋게 잡을 수도 있지만 그 운이 계속 따라오진 않아요. 노력과 경험 그리고 실력, 하여튼 노력이 필요하죠.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설명하는 도중에 딱 했을 때 살짝 했을 때 이렇게 뭉쳐지죠. 손에 물기가 그렇게 많이는 안 묻어요. 약간 반짝반짝하게 묻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묻어요. 이 정도 되면은 물 속으로 잘 가라앉아요. 안 퍼지고 이런 식으로 이 정도가 맞아요. 그리고 겨울에 가면은 지금 이 온도하고 바깥 온도는 온도 차이가 15도에서 20도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보다 더 단단해져요. 그렇다고 거기서 현장에 가서 해수는 첨가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조금씩, 해수 첨가는 억수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조금씩. 일단 기본이 되면은 현장에서 해수 첨가는 조금씩 맞춰가면서 그날 낚시의 조가의 절반은 밑밥, 배합과 밑밥 용술에 있다는 것을 항상 낚시하실 때
염두를 해줘야 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추가합니다. 37, 38.